자, 같이 볼게요. 이제 또 이제 베이컨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봤고 이제 데카르트, 칸트.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는 사실 빈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 놓으면 돼요. 그 존엄한 존재 있죠. 데카르트. 존엄한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딱 쳐놓고 이게 왜 이 문구를 썼는가. 인간은 이성과 정신을 소유한 존재인데 동물은 그렇지 못하니까 봐봐.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성도 없고 행위 능력도 없고 그렇죠? 사유 능력, 사유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야? 영혼도 없어. 영혼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동물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데카르트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아,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성 있죠. 요거 이성. 이성 친구할 때 이성 말고. 이게 뭐야? 로고스. 이성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고 인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요때부터 요때랑 다르게 정했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업데이트한 게 칸트가 될 거예요. 이걸 업데이트한 게 이제 칸트가 될 건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칸트는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자, 봐봐.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줬다라고 돼 있죠. 도덕적 지위. 그런데 자연의 도덕적 지위는 부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직 밑줄 끌 건 없어요. 봐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소리는 어떤 말이냐면은 자연에게는 인간만큼 도덕적 대우는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대우는 인간과 자연 모두 해당되는 것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이해되셨나?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자, 인간의 도덕적 지위. 도덕적 지위라고 했어. 인간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어떤 말이냐? 자, 아기를 키울 때하고 강아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되시나? 아기를 키울 때하고 강아지를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봐. 집에서 동물 키우시는 분 있나? 키우지 않아요? 안 키워? 키웠었던 사람 있어? 못 키웠었어? 햄스터. 야, 쌤 햄스터 키워봤거든? 나 초6 때 이제 못 키우겠더라. 왜냐면은 그 새끼를 새끼 낳는 공장이더만. 그쵸. 20마리씩 나니까 사료값이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루에 이만큼이 없어져. 사료가 이만큼이 없어져. 똥은 또 오질나게 싸져. 봐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기르는 이유가 뭐야? 동물을 왜 기르죠? 맞아요. 귀엽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봐. 애기도 귀엽지 않아? 기르는 이유는 다르다? 여러분 부모님이 햄스터하고 여러분을 사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같이 기르는 거야. 왠 줄 알아요? 기르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에 삽입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뭔가를 기르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 본능의 수단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용도가 달라.
용도라고 하면 좀 뭐한데, 키우는 목적이 달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햄스터를 길러? 그럼 햄스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먹는다.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럼 키워서 뭔가를 가르칠 수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그쵸? 강아지한테 기껏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앉아, 서, 이해됐죠? 근데 뭐 통합사회 같은 걸 가르칠 수는 없다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여러분을 왜 길러? 집 지키라고 기르나? 아니죠. 그냥 귀여우니까 기르는 거야? 나중에 막 중성화 수술도 시킨다는 거야? 강아지 마냥? 안 되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에게만 부여된 목적이 있다. 인간은 인간끼리만, 그렇죠, 서로를 대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 인간은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서로를 수단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수단으로 쓰고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쌤이 여러분들하고 이 관계라고, 맞지? 여러분들도 쌤을 이 관계로 대하고 있죠. 자, 솔직히 얘기해보자.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왔지? 돈. 맞지? 목적은? 목적도 돈? 좀 쓰레기다. 그죠? 그건 아니잖아. 목적은 성적. 맞죠? 미래의 성적.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목적이면서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동물이 뭘 해? 그러니까 동물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동물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에서 동물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야, 너는 존엄하게 대우해 줄 수가 없어. 이해되셨죠? 너는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넌 기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직접적 의무, 인간한테는 직접적 의무라고 하는 거를 동물한테는 좀 더 다르게 적용하는데, 그게 바로 간접적 의무예요. 그렇잖아. 동물이 용도 자체가 다른데 똑같이 대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 의무라는 걸 두는 거야. 민경아, 이해됐니? 간접적 의무가 뭐예요? 쓰세요. 학대하지 않을 의무예요. 학대는 안 되는데 이용은 가능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학대는 안 되는데 이용은 된다. 학대는 안 되지만 동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다. 좀 더 이제 카메라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괜찮죠? 학대는 할 수 없지만 이용은 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돼요. 직접적 의무는 뭐예요? 그치. 이용은 되고, 오케이? 이용할 수도 있고. 다만, 봐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직접적 의무는 그냥 이제 뭐야? 이용도 할 수 있지만 존중도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겠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칸트 단독 문항이 나올 때나 나중에 더 깊게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쓰세요. 하나 더. 자, 지금은 이성은 없지만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동시에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자,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 배치되는 것이다. 돼 있죠?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밑줄.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밑줄. 이게 뭐임? 이게 뭐임? 자, 봐봐. 정리해놨잖아. 그죠? 직접적 의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나랑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될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을 직접적으로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자, 봐봐. 왜 안 된대요? 이거 왜 안 돼? 자, 이거야. 이유가 있어. 동물이 예뻐서가 아니야. 햄스터가 예뻐서, 그쵸, 학대하지 않는 게 아니야. 왜 그렇죠? 햄스터를 학대하면 인간성의 금이가, 뭔 말인지 알지? 동물을 함부로 대우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폭력적인 성향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해요? 물건을 던진다던가, 맞죠? 이해되셨죠? 혹은 뭐 경각심이 없어. 막 동물을 막 괴롭혀. 이런 사람들이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거잖아.
인간성이 금이 가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동물이 예뻐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느낌으로 가셔야 돼. 그러므로 동물은 자 보세요. 자연에 쓰세요. 자연에 대한 의무. 요 의무는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된다. 괜찮죠? 자연에 대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얘가 나중. 뭐라고? 얘가 먼저, 얘가 나중.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존재는 봐봐. 조심해야 돼 이제.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맞아요, 틀려요? 동물은 가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거 틀린 거, 이거 고르면 안 돼. 동물은 가치가 없다는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이미. 이 말 자체가 틀렸어. 어떻게 바꿔줘야 돼? 아, 동물에게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이게 요 말이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수단적 가치가 있다라는 말을 먼저 쓰세요. 수단적 가치가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얘랑 얘의 경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줄게. 봐봐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되죠. 당연히. 존엄하니까. 맞죠? 그렇죠. 우리 인권이라는 얘기 하잖아. 죄를 지은 사람도 인권으로 들어가면 존엄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는 이제 존엄함이 있어서 배려해준다 얘기인데, 그럼 동물도 도덕적으로 배려할 수 있나요? 돼야 안 돼요? 도덕적 배려 돼야 안 돼요? 동물 도덕적으로 배려할 수 있어? 민경아, 돼야 안 돼, 이거? 되죠. 그렇죠. 그렇죠. 동물을 도덕적으로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 자, 한 번 더. 그러면 동물이 다 도덕적으로 배려받아야 되니까 나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있어라고 동물이 얘기할 수 있나? 이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동물을 도덕적으로 대우할 수는 있어. 죽일 수는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잔인하게 죽이는 거 있잖아. 뭐 푸아그라 이런 거.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리고 도덕적 지위는 인간이 주고 싶을 때나, 그쵸. 도덕적 배려는 인간이 주고 싶을 때나 주는 거지,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거를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괜찮죠?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정을 먼저 극복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사상가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이제 45페이지를 피셔서 45페이지 피셔서 레오폴트 한번 보실게요. 45페이지 들어가셔서 레오폴트 한번 보실게요. 45페이지 레오폴트. 거기 보시면은 뭐가 써져 있느냐. 바람직한 대지용을 뭐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거기는 일단 밑줄. 이 사람 하는 말만 뚫고 들어가면 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하고 싶은 건 뭐냐? 생태 중심주의라는 건데, 우리가 생태라는 말은 초딩 때부터 많이 듣죠. 자연이잖아, 자연. 맞죠? 뭐 생태 관광 하면은, 그쵸. 뭔가 자연 속 깊은 곳으로 놀러 가는 느낌, 이런 거잖아.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원래는 인간 중심주의만 가지고 있다가 왜 일로 도망간 거예요? 왜 이걸 가지게 된 거야? 희한한 자연재해가 생겨나. 너네 이제 모래 알지? 모래. 해변가의 모래. 해변가의 모래를 무한대로 퍼다 쓰면은 뭐 딱히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잖아요. 모래로 요 유리를 만들거든? 유리? 근데 사람들이 모래를 퍼다가 고층 빌딩을 만드는 데 쓰니까 요상한 자연재해가 생겨나. 파도가 쳤을 때 모래 언덕이 방파제가 형성이 돼갖고 그 모래 언덕이 파도를 막아줘야 되는데 모래가 없으니까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을이 순삭당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지? 희한한 자연재해가 생겨나. 그죠?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았던 바위, 돌, 그냥 아무거나 캐다가 건물 지었는데 산사태 벌어지니까 흙밖에 없으니까 또 마을이 순삭당하고. 이해되시죠?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인간들이 새로 들여온 게 이 생태중심주의예요. 아시겠죠? 근데 생태중심주의도 만능이 아니야, 보시면. 자, 왜? 생태중심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보시고, 이렇게 좀 하면, 조정하면 되겠다. 생태중심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연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쵸?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칸트하고 보면은 차이점밖에 없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까놓고 공부해 보면은 고난이도 문제에 칸트와 요 레오폴트, 레자만 쓸게. 레오폴트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셨으면 하는 부분. 이게 시험 포인트야. 알겠죠? 그러니까 레오폴트 자체는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레오폴트 단독 영역은 까놓고 말하면 칸트보다 훨씬 쉬워요. 알겠죠? 그냥 외우는 거 단순 암기형인데 이게 어떻게 단순 암기라고 볼 수 있겠어? 이건 개어렵지. 이거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보실게요. 보시면 약간 멘탈 나갔지 지금. 괜찮아? 나 눈을 보면 알아. 아, 집 가고 싶다. 눈을 보면 알아. 잠깐 앵글 조정 좀 하시고. 앵글 돼 있네. 여기 면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면 한번 쓰셔서 레오폴트만 한번 보시죠. 자, 바람직한 대지용에다가 내가 밑줄 그으라고 했죠? 그지? 자, 같은 거를 적으시면 되게 간단해. 이걸 어떻게 파라프레이징 했는가를 쌤이 잔뜩, 그쵸? 수업 준비를 해온 거예요. 봐봐. 자,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근데 봐봐. 칸트도 돼, 안 돼? 칸트 돼, 안 돼? 칸트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이거를 엿다가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도 되는데? 뭔 원리인지 알겠지? 그걸 조심해야 돼. 고2, 고3들 이거에 걸려 넘어져. 오케이? 그리고 봐봐.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일단 이것만 썼어.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예뻐해 줘야 된다라는 말을 얘는 여기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 안 넣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들어가면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부여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기다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알겠죠? 그거라고 이거야. 그거라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차피 레오폴트 빨간색 했으니까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쵸? 이러면 좀 구분이 되겠지. 그리고 한 번 더. 자, 생명 공동체. 도덕적 지위. 돼요? 안 돼요? 생명 공동체. 이거 말 좀 어려워요. 밑줄 확. 자, 생명 공동체라는 거를 거기 써져 있네. 생명 공동체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레오폴트한테. 한번 그거 보실래요? 생명 공동체 통합성과 안정성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 자, 생명 공동체라는 게 뭐 같아?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삐뚤어서 놔야겠다. 이렇게 저 랭글 조정.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생태계인데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존재는 미안하지만 도덕적으로 배려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쓰세요. 이 생명 공동체는 그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생물까지 합친 전부야. 그러니까 쓰세요. 공동체를 대지로 확장함. 공동체를 대지로 확장한다라고 쓰시면 돼.
생명 공동체까지 필기하진 않을게요. 이건 쉬우니까. 그리고 생명 공동체의 존재들은 각 자연에 기여할 때만 가치가 있다. 즉 뭐냐? 무제한으로 배려해 주는 거는 없다. 레오폴트조차도. 다만 자연에 뭔가 보탬이 될 때는 내가 너를 예뻐해 줄게라고 레오폴트가 얘기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거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 그 생명 공동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 안 한다. 이거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생명 공동체가, 그쵸?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쵸? 존중받을 수 있다. 그 얘기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레오폴트가 자주 쓰는 말이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도덕적 고려 대상. 도덕적 고려 대상이 좀 더 넓어졌다. 칸트 때보다 도덕적으로 고려한 대상이 물론 인간 들어간다. 인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동물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역시 식물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들어간다. 무생물도 들어간다. 라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칸트는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고려해준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칸트는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영역을 또 따로 걸러내야 되는 거야. 칸트는 어디까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칸트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칸트도 여기까지는 찬성을 하겠죠. 이해되셨죠? 즉 여기까지만 레오폴트랑 칸트의 공통점인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따로 또 정리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각 교집합이랑 교집합이 안 들어가는 단독 영역을 계속해서 구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야? 생태계의 존재를 하나 더. 근데 이거는 괜찮고, 동물에게, 똑같은 말인데? 해칠 수 있다. 될까, 안 될까? 해칠 수 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해칠 수 있다. 되죠? 해칠 수 있죠. 왜? 이용한다라는 거는 먹겠다는 얘기인데, 먹으려면 죽이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이걸로만 알아듣는 거야. 칸트가 이게 되니까, 레오폴트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가 틀렸음. 이해되셨죠? 그럼 둘 다 되겠는데? 그 얘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케이. 다 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점검했다. 그럼 봐봐. 이제 공통점 차이점을 이제 보고 넘어가야 돼. 자. 여기만 따로 또 정리합니다. 아까 자연 이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맞죠? 그럼 다시, 자. 인간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라고 딱 던졌어요. 인간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던졌어. 이거야? 그렇죠. 하얀색, 여기 맞죠? 여기에요. 그거는 얘가 아니야. 이해되셨죠? 왜? 인간만 도덕적인 책임을 가진 존재예요. 그거는 레오폴트도 그렇다고 할 거예요. 존중하고 다른 거야. 이해되셨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본 거니까. 앵글을 좀 옮겨서 여기다가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앵글을 좀 더 좌우 조정해서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하얀색에 들어가는 영역은 뭐다? 첫 번째, 자연은 무조건 이용 가능하고, 이건 써주셨고, 이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성적 존재만, 이거 좀 조정하자. 이성적 존재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레오폴트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칸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같은 말로 쓸 텐데,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 자, 목적 그 자체인 개체가 누굴까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야. 레오폴트는 이거는 동물이야 라고 할 거고요. 칸트는 이거는 인간이야 라고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지? 이 말 자체는 누구나 여는 마스터키 같은 녀석이에요. 누구한테나 갖다 놔도.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목적 그 자체인 개체의 권리는 둘 다 중시가 된다. 한쪽만 중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애들이 이거를 딱 고르면은 이게 레오폴트는 되는데 칸트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고3들이 걸려 넘어지는 포인트 중 몇 개를 짚어드렸습니다.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반 정도만 한 거예요. 근데 괜찮아. 어차피 통합사회 다 나올 거란 기대를 하지 마. 알겠죠?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럼 책이 이만큼인데. 미쳤냐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성적 존재만이 됐고, 그 다음에 생명공,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플러스, 이거 있다. 도덕적 책무 없음. 자, 생명 공동체 구성원. 이러면은, 자, 이거랑 같을까? 이게 같을까? 같은 말일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달라요. 왜? 생명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는 진짜 all of them을 얘기하는 거거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자, 생명 공동체 구성원 간에 도덕적 책무가 없음.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렇게 쓴다고 해봐. 도덕적 책무 X. 이게 무슨 소리일까? 도덕적 책무가 없다. 이거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 이런 거지. 자, 잠깐만. 동물이 인간 책임질 수 있어? 그 얘기야. 딱 되지? 이해되셨죠? 이 말이에요. 야, 동물이 인간을 책임질 수는 없어. 그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써주셔야 돼. 근데 애들이 이거를 그냥 말 자체로 오해, 그냥 이거를 그냥 오답으로 인식을 해. 이건 그냥 오답이야. 이게 맞는데 이게 왜 맞아? 그어버리고 틀려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 생명 공동체 구성원은 이미 인간을 포함한 all of them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서로 간에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인간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괜찮다. 라는 거죠. 알겠죠? 이성적 존재만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45페이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양의 자연관 있죠? 동양의 자연관 밑줄. 동양의 자연관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익히셔도 충분합니다. 진짜 개 쉬워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쓰세요. 유교의 천인합일이라고 쓰시고, 도교의 무위자연이라고 쓰시는데 어떤 느낌이냐? 나는 자연을 사랑해 라고 하면은 그건 동양 전부가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건 익혀봐야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당연한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맞췄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도교의 자연관이 좀 이제 유교랑 유달리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떤 느낌이냐? 유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을 좀 더 편애하거든? 인간이 다른 존재를 괴롭히는 걸로 편애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도덕적이라는 것에는 유교는 굉장히 긍정하는 편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도교는 인간만의 도덕 이러면 진짜 개극혐을 한다고. 왜? 우리 저번에 도교 배웠잖아. 어떤 거야? 얘는 무위자연이잖아. 그죠? 춥니? 조금 춥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틀었다 껐다 틀었다 껐다 할게요. 그래서 쓰세요. 자, 도교는 특히 도교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쉬운 거는 필기 안 해요.
만물은 지프로 만든 개. 지프로 만든 개. 즉 뭐냐? 지프로 만든 개라는 소리는 지프로 만든. 어차피 강아지나 사람이나 재료는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겠지. 맞죠? 그렇잖아. 뭐 강아지라고 해서 뭐 탄소 섬유가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쵸? 하찮은 존재, 이런 얘기죠. 이게 도교의 자연관인 거예요. 도교. 괜찮습니까? 그거 하나만 적어두시면, 유교도 자연을 사랑하고 불교도 도교도 자연을 사랑하는데, 도교는 유달리 도덕적 존재만 편애하는 건 싫어하는구나. 이해되셨죠? 인간이나 강아지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X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46페이지 넘어가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OX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46페이지면 46페이지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46페이지 1번 화면에 한번 비춰주고 글씨 잘 되고 있네. 한번 쭉 비춰주고 빗나간 게 있나 한번 더 보여주고 쭉 드디어 올해 첫 사건 사고. 몇 퍼 남았니? 26%? 26%. 자. 개별적으로 채점 해드릴게요. 잘했는데? 한 문제도 안 틀렸는데? 조금. 계속 괜찮아. 풀어봐. 별 상관없어. 못 푼다고 해서 뭐가 아니야. 이러면 좀 되겠지, 이러면. 어려워? 잘했어. 이것만 맞춰봐. 자, 1번 한번 채점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민경이 풀면 얘기해. 풀었니? 자, 그럼 같이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왜 틀렸어, 이거? 1번 X래며. 왜 X야? 생태계 안정을 왜 유지함? 그거는 생태중심주의 건데. 맞죠? 집에 보내. 자, 3번은 왜 X야? 인간을 구성원으로 보는 거 생태중심주의라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왜 X임? 상호 의존성은 저거잖아. 생태중심주의 거잖아. 레오폴트 건데 안 되겠죠. 자연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7번.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인간이 중요한 거는 디폴트 값 아니야? 맞죠? 패스. 그래서 X.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이제 형성평가 한번 풀어본 거고, 자, 46, 47 정도를 숙제로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46, 47 정도 숙제로 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 좀 이제 있죠? 첫 시간하고 좀 다르죠? 요번에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 지리가 좀 양이 많아서 이제 숙제량을 조절한 거죠. 자, 그러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52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게요. 52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이제. 52페이지 피셔서, 쉬운 단원 하나를 보고 갈게요. 56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56페이지. 56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조약을 외우셔야 된다. 거기 이제 2-2의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보이시죠? 그렇지. 이거하고 이어 놓느냐. 이거하고
그쵸, 어디? 이거하고 공동대응 어딨어? 공동대응 어디지? 이거죠. 거기를 어떻게 이어놓느냐, 얼마나 잘 이어놓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안해. 미안합니다.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조약이 먼저, 오염이 나중. 알겠죠? 조약이 먼저, 오염이 나중. 오염이 나중, 얘하고 얘를 얼마나 잘 이어놓느냐가 핵심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 과다 사용, 삼림 파괴로 이산화탄소 증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열대림 파괴라고 쓰세요. 열대림 파괴. 아마존이 좀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열대우림, 아마존. 이런 게 좀 지문에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지구 공동체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펼치고 있느냐? 바로 협약 2개입니다. 교토 의정서인데 파리기후 협약인데 이 방향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냐? 이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배출에 참여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개발도상국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참여해라.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 참여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처음에 환경오염을 시키던 나라들은 미국, 그죠? 캐나다, 그죠? 혹은 프랑스 같이 기존 전통 강국들 투성이에요. 쟤는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그지? 8시 아니야? 그쵸? 당혹스럽다? 어쨌든 사시공부도 끝낼 수 있니? 모르겠다.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 봐봐. 이제 새로운 오염의 강자들이 떠올라. 누구? 중국, 인도. 대기질이 재수가 없으면 우리 미세먼지 300이면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잖아. 500, 600이래요 막. 잘못 나가면 피터해 막.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우리는 오염을 별로 안 시켰잖아 라고 하면은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오염 제일 많이 시켜. 그러니까 니네도 참여해 라고 하면서 개발도상국도 환경오염을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대림 파괴, 사막화, 산성비 있는데 그치. 거기다 쓰세요. 1994년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쓰시면 돼요.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열대림 파괴는 지구온난화에 좀 묻어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막화는 어디서 이제 많이 발생이 되냐면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쪽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라고 쓰세요. 중앙 아프리카.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는 쪽이 어디다? 좀 중앙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중앙 아프리카. 5시 반에서 7시 반이죠,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좀 많이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산성비까지 이제 오존층 파괴만 보고 맙시다. 원래 이거 지구 지리까지 해야 되는데. 에이. 자, 볼게. 8시부터, 그치, 8시부터 10시니까 맞겠네. 그럼 보면 산성비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어서가 핵심이에요. 국경을 넘나드는 피해. 그 다음에 오존층 파괴는 뭐라고 쓰시느냐?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쓰시고, 염화플루오리나탄소가 함정이에요.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이산화탄소 넣지 마시고, 그쵸? 쓰면 안 되는 거 알려줄게. 유황산화물. 아황산가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 이런 건 쓰시면 안 된다. 알겠죠?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미안해. 자, 빨리 가. 쌤이 좀 늦었어요. 자,
일단 짐 싸시고 숙제는 다 표시해 드렸고, 그죠? 자,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좀이라도 일찍 오세요. 오늘 왜냐면 진도를 나가면 못 나갔어. 조금 늦게 오셔서. 탓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손해보지 말라고. 미안해. 쉬는 시간도 못 주고. 이어져서 할까요?